혈당이 지금 조절해서 100 전후시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예, 그 아침에 공복은 100이 안 넘고, 안 넘으시고, 네. 예, 밥 먹고 나서 뭐 좀 재면 한 150까지 있다가 하면 또 1시간 후에 재보면 120으로 이렇게 120, 떨어지고 뭐 이렇거든요. 100의 언저리 어쨌건 있으시다, 그죠? 체중은 예, 어떻게 되세요? 네? 체중 체중은 지금 51kg 나갑니다. 51kg시고. 네. 사실은 일단은 합병증 걱정을 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어머님 지금의 컨디션 정도, 네. 체중이나 사실은 혈당 수준 가지고는 합병증을 걱정하실 단계가 전혀 아니고요. 예,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네.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합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바로 공포감을 가지시는데 네네. 혈당 수치가 올라가도 한참 뒤에 합병증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네. 교수님 말씀하기를 당이 있으면 발가락도 이상이 기사되고, 오고 네. 눈도 이제 이상한데. 그게 왜 합병증이 생기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 혈당 수치가 아주 높은 상태가 장기간 유지가 되면 네. 그 혈당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혈관 안에 끈적끈적한 우리 설탕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혈당물이 떠돌아다니면서 혈액 자체를 응고를 시켜요. 네. 걔가 작은 혈관에 가서 막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은 혈관들, 이제 말초 손, 발이나 혈관들, 아니면 신장의 혈관, 아니면 이 시각과 관련된 눈 관련 혈관들이 일부가 막히는 건데 네. 그렇게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려면 네. 아주 고혈당이 장기간 유지가 돼야 돼요.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이 지금 조절이 되니까 합병증 걱정 안 해도 되는 합병증은 거예요? 지금 걱정하실 레벨은 전혀 아니고요. 네. 이제 저는 사실 오히려 제가 이제 굉장히 경고를 많이 드린 건 3, 400 이상 공복 혈당이 드시는 환자분들 가운데서도 네. 이제 실제로 그쯤 되면은 식이 관리나 운동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네. 그분들은 오히려 사실 먹는 거나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운동 걱정을 하루에-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지금 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걱정을 하셔야 되고 어머님처럼 지금 이제 60대 초반인데 내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하면서 네. 100에서 이제 공복 혈당이 100이 안 되고 식후 혈당이 150이었다 다시 정상권으로 돌아오는 정도는 네. 제가 볼 때는 그 계속 관리가 된다면 평생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어머니. 거의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합병증 때문에 고민하시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스트레스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박지훈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조금 더 네.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더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생겨요. 사실은 어떤 스트레스냐. 내가 이런 불안감을 스스로 스트레스로 지금 억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어머니 이런 당뇨라고 하는 게 당뇨 음식 자체도 사실 건강식으로 오히려 더 챙겨 드시게 되었잖아요. 예. 오히려 몰랐으면 지나쳤던 것들을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더 조절을 잘 하시면 약을 안 드셔도 될 수도 있어요. 2분의 1티 하루 반 조각 먹는 거 그마저도 안 드실 수 있으면 어찌게 보면 당뇨에서 해방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런데, 운동하셔가지고 이렇게 당 조절도 되시고 식사량도 조절하시고 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이걸 계속 유지하시는 게 지금 미리부터 합병증을 이렇게 걱정하시고 하실 필요가 앞서 주성원 원장님 말씀대로 전혀 아니신 것 같으니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하실 수 있는 거는 운동을 이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 취미 생활로 만드시는 게 대단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머니 어쩌면 당뇨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머니. 이렇게 두 분의 원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참고하시면서 잘 관리해 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박지훈 원장님, 아무래도 혈당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면 체중도 상관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떤 그렇죠. 운동들을 좀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유산소 운동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일단 운동하면은 또는 식이 습관도 마찬가지인데 당뇨인들에 대한 운동이나 식이 습관은 비만 환자들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뭐 일형 당뇨라든지 해서
그 체중 자체가 적게 나가면서 체중 감소를 동반하고 있는 비만 그 당뇨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근력 운동을 더 같이 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고 체형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인지 무산소 운동을 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게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당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근데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합병증이나 이런 건 모르고. 네네. 저는 고혈당이라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해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진짜. 예, 제가 놀지 않고 경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와보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110 정도 나오니까 뭐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하고.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조금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잠을 잤어요. 네. 그리고 찰떡을 한 2개 먹었는데 아, 네네. 예, 혈당이 또 24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아버님 제가 한 한번 4시간 후에 딱 쟀는데 밥 먹고 바로 자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도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후유증이나 이런 거로 다른 문제는 없으시고요. 것도 없고요. 네네. 예, 아버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물 관리는 네.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뇨 관리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생활 네. 관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먹는 거하고 운동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아버님께서 먹는 것도 식욕도 좋으시고 잘 드신 것까지 좋은데 예. 먹었다 하면은 이렇게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것들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예, 그래도 네. 크게 미련 없이 가서 활동을 하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 내가 승용차 출근도 안 하고 자전거 타고 많이 하는 걸으시는군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이 출퇴근을 계속 그걸로 하거든요. 그렇군요. 일부러. 예. 가장 궁금하신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어떤 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고혈당 네. 그것이 음, 좀 안정이 되게 됐으면 알겠습니다. 하는데 작게 먹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제는 작게 먹고 소식하고 잘 알고 계시네요, 많이 아버님. 활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네. 어떤 우리 친구는 또 당뇨 합병증이 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당뇨합병증이 무섭죠. 예, 그래서 저는 합병증이라는 건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아직 겪어보시지 않으셨고요. 네네. 예. 아버님, 그리고 음, 어떻게 하다 보면 날씨 춥 때는 으쓱 춘 걸 느낄 때 네. 그럼 뜨거운 물을 한 모금 먹고 또 뭐 사탕도 하나 먹어보고 뭐 일단 그러면 제가 아버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종합을 해서 몇 가지 조언을 네.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일단 먹는 거 관련해서 나름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네. 먹을 때 영리하게 또 요령껏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네. 적용을 못 하셔가지고 나름 애를 먹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도 약을 갖다 놓고 그렇죠. 먹고 예. 있고. 근데 매번 그걸 약으로만 하시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올랐다고 해서 약도 매번 먹고 그때 약을 주워 먹을 수는 또 없고요. 인슐린도 맞고 네네, 맞기도 하시고요. 활동도 나름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아버님, 특히나 저녁에 뭘 드셨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따로 운동을 아침에 뭘 먹고 하는 거는 낮에 활동을 하지만 저녁에는 그렇게 운동을 해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는 것 자체들이 이렇게 혈당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녁에 또 반주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뭔가 좋은 걸 더 먹는 것보다 나쁜 거를, 해로운 거를 끊는 게 항상 가성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음주 흡연 지금까지 하셨어도 합병증 없었던 거는 물론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인데 앞으로 더 편하게 음식을 드시고 생활 관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려면 음주 흡연부터 사실은 교정을 하셔야 어르신께서 당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음식을 똑같이 먹더라도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런 당이 빨리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이제 뭐 아버님의 해당 사항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나는 당이 있으니까 당뇨가 있으니까 야채나 과일 이런 걸 섭취를 많이 해야 되라는 강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주스를 갈아서 많이 열심히 드셔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주스로 갈아 마시면 당을 더 빨리 올려요. 그냥 그 채소나 야채 그 자체로 과일 자체로 그냥 섭취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걸 갈아버림으로써 섭취가 더 당이 빨리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고려해가지고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나 당류 같은 걸 섭취를 하실 때도 가급적 통곡류 자체로 음식도 일부러 잡곡밥으로 바꿔서 드시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음식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특히나 저녁에 이렇게 삼겹살이니 뭐 맛있는 음식 이렇게 술 한 잔씩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다음날 당연히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관리 하시면서 많이 걸으시고 또 하시는 것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음식에도 그만큼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또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본인도 조절을 하시고 관리하시겠지만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곁에서 적당한 조언도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협력이
있어야만이 선생님이 이렇게 당뇨 관리를 생활 관리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먹는 음식에 따라서 당 수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좀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먼저 안 먹는 방향으로 하고 또 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금처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렇죠. 네, 황산주 원장님, 당뇨 양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뭐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많이들 알고 계서 뭐 정의를 따로 내릴 필요는 따로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가자면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3대 영양소,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당의 형태로 전환될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췌장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거나 또는 적당한 분비량이 나오지만 좀 기능이 상실되는 이런 대사장애를 당뇨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혈중에 포도당의 수치가 좀 높아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면서 소변으로 이제 잉여 당 성분이 포도당이 나오게 될 때를 당뇨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이렇게 나누는데 제1형 당뇨는 아예 인슐린 분비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요. 2형 당뇨가 대부분인데 이런 거는 인슐린의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분비량이 좀 떨어질 때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 앞서 말씀하신 아버님처럼 기름진 음식이나 뭐 이런 음식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또는 부절제한 생활이라든지 또는 과로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또는 췌장을 좀 수술하시거나 감염에 의해서도 또는 어떤 특정한 약제에 의해서도 뭐 제2형 당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사실 당뇨병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슷하거나 또는 그럴 것이라고 추정되는 증상은 소갈증인데요. 이 소갈이라고 하는 표현이 소비된다고 하는 그 소자, 소진되어서 다 없어진다는 소자와 갈증이 많이 생기면서 마른다 해서 갈자를 써서 소갈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병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오장육부 중에서 심장을 제외한 간장, 위장 또는 신장, 폐장의 기운이 많이 소진됐을 때 체력 소모로 생기는 대사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특정한 어떤 음식,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대사가 되지 않아서 몸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정체되고 막혔을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얘기하면서 특정하게 얘기할 때는 뭐 이양이 맥혀서 병이 온다고 하는데 그 이양은 이제 경락상으로 족양명 위경과 수양명 대장경, 그러니까 위대장에 소화기관 쪽에서 어떤 대사가 잘못됐을 때 기능이 떨어진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소갈증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갈증. 그렇다면 갈증이 나고 말라 들어가는 증상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거든요. 어떤 단계로 병이 진행이 되나요? 보통 이제 당뇨가 증상이 고혈당뇨도 없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네. 대부분 이제 당뇨 증상이 시작을 되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갈증을 느끼게 돼서 갈증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또 물을 마시게 되다 보니까 또 그 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안에서 대사에 의해 가지고 그 다뇨 소변을 많이 보게 되다 보면서 체중이 좀 빠지는 증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의 3대 증상이라고 하면 다음, 다식, 다뇨를 얘기하는데 많이 먹게 되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대사에서 필요한 갈증, 열이 생기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 또 정상 이상으로 소변을 많이 보는 다음 다뇨, 다식의 증상을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좀 진행되면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사실 당뇨 합병증이라기보다는 대사가 떨어지면서 방치될 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뭐 망막의 변성이라든지 손발의 저림이라든지 또는 신장 기능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심혈관 질환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당뇨의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고혈당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하지만 또 당뇨 하면은 저혈당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하신 분들도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초콜릿이나 이런 사탕류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도 계시는데 박지훈 원장님, 고혈당하고 저혈당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일단 고혈당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혈당에서 보면은 방금 황청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다뇨 다갈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몸에서 당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 때문에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수분도 같이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수분을 뺏기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탈수 증상을 느끼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찾게 됩니다. 물을 마시게 되는 거고 또 세포 바깥에 지금 이미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당분이 많은데 그거를 끌어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이 모자라서든 아니면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저항성 때문이든지 간에 그게 사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몸에는 에너지원이 많은데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이 먹게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뭐 영양결핍이나 탈수의 두 가지 문제 때문에라도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있는데도.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당뇨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당 조절 안 되시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저혈당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저혈당이 오면은 일단 나타나는 증상이 식은땀을 흘리는 게 특징이 있어요. 식은땀이 흘리고 손이 떨리고 또 공복감이 심해지고 특히나 뭐 우리 봄 되니까 뭐 식곤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당이 확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저혈당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때 졸립다고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수준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주 심해진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정서적인 변화까지 동반을 하면서 이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생기죠. 이제 그럴 때는 빨리 당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늘 숙지하고 있어야 될 그런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뭐 증상의 차이가 있는 만큼 세세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의학적 관점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소갈병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잖아요. 그쵸. 황상주 원장님, 이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좀 구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당뇨를 양방에서 이제 당뇨 수치가 높아지면 낮추는 것으로 이제 보통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을 대부분 얘기하는데 한방에서 좀 더 세분화된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다식, 단뇨를 기준으로 해서 상소, 중소, 하소 또는 소갈 또는 소식, 소중 또는 소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누게 되는데 입이 마르게 되면 소갈이라고 하고 음식을 많이 찾으면서 허기진 것이 심한 경우에는 소중이라고 하고 또는 소변의 배설량이 너무 많아지는 게 주증상일 때는 이제 소신이라고 해서 나눠서 치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를 취하지 못해서 대사를 못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기혈증 같지만 사실은 음식으로서 혈을 못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 혈어증으로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혈을 해주는 사물탕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하는 것으로 처방을 하는 것을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 표에 나오는 것처럼 입이 마른 소갈이 심할 때는 인삼 오미자나 또는 맹문동 천화분 같은 이런 좀 차가우면서도 기운을 좀 진행을 많이 도와주는 약재들을 사물탕에 가감해서 쓰면서 우리가 보통 영양 상태가 좀 떨어지게 되면 입이 마르니까 이런 우유라든지 생지황즙이라든지 또는 연뿌리즙이라든지 갈근즙 같은 것들로 이 구가를 해소하는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쓰라고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제 다식하게 되면 소중하면 이제 위에 열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열을 풀어주는 석고나 활석이나 진호황백 같은 진모나 한수석 같은 약재들을 좀 가미해서 쓰라고 합니다. 또 소신 같은 경우에 소변을 너무 많이 봐서 탈진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숙지향을 좀 증량하거나 오미자나 또는 신장의 열을 꺼주는 진호황백들을 가미해서 쓰는 것을 소갈의 세분화된 치료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증상의 정도에 따라 처방되는 약재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소갈병을 겪고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뭐 동해방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기름진 음식. 사실은 당뇨라고 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이 생긴다고 오해가 생긴 이유가 이렇게 좀 몸을 활동을 안 하고 좀 기름진 음식을 고량진미를 즐길 때 생기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절대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뭐 여기 향기로운 풀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향이 너무 강한 것들은 좀 자극적인 음식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지 몸이 소모가 되지 않다고 하고 또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전엔 광물성 약재들을 좀 썼는데 이런 좀 몸을 축낼 수 있는 약재들을 좀 피해서 허증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쪽으로 좀 쓰라는 의미로 금기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삼금법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금하는데 금주 술을 드셔가지고 너무 몸을 체력을 소모하면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성생활을 좀 자제하는 것을 권유하고요. 또 짠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칼로리가 높아지거나 이 삼투압 차이가 생기면 소변에 관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금하게 하면서 치료할 때 너무 증상에 연연해서 이런 공격적인 약재들, 몸을 이렇게 말리는 약재, 바나나, 천난성 같은 약재들도 쓰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금기 사항들도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지훈 원장님, 우리 시청자분과처럼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한방 치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사실 한의원에 오시면 이런 경우에 이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오전 육부를 일단 다스려줘야 당뇨가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이제 한의사들은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당장 췌장을 좋아지게 하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비페이신이 같이 이 사이클이 잘 돌아야만이 이게 좋아진다라고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지만 이제 이미 오랜 시간 약물 복용을 해 오셨고 또 일반 구강 투여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한약 뭐 몇 제를 드셔가지고 어떻게 좋아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기존에 애초에 약을 쓰시기 전에 어떻게 생활 관리를 이미 해오실 때 또 한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한약 치료나 침 치료를 동반하셔가지고 처음에 당뇨 약물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차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그 한의원을 방문하시면 그 직접 이렇게 경락에 도움을 주는 침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경락에 자극을 주는 한약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약침이나 이제 배수혈을 사용해가지고 그 기능을 북돋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증상에 맞춰가지고 그 도움을 받으시면은 현재 갖고 계시는 불편한 증상을 해소하시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가지 뭐 치료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1년째 또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당뇨약을 임의로 뭐 줄이거나 복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또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네, 황상조 원장님, 양약과 함께 또 한약 동시에 복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뭐 그거는 꼭 당뇨만에 국한돼서는 아니고 양약과 한약은 좀 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충돌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당뇨에서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거는 앞서 지금 문의 주신 분도 그렇지만 이 당뇨라고 하는 것이 좀 심화됐을 때는 그냥 배고프고 뭐 힘들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사장애가 생겨서 뭐 심장에 무리가 간다든지 뭐 뇌성 혼수에 빠진다든지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로 인슐린이나 이런 것을 하셨을 때 함부로 끊으시거나 다른 약제에 대용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한의사로서 진료를 할 때 좀 안타까운 거는 간혹 당뇨약의 대용식품들, 뭐 소위 얘기하는 무슨 인슐린이 포함된 이런 식품이라든지 뭐 돼지 감자니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는 개념으로 접근되는 방식들이 인슐린 대용이나 당뇨약 대용으로 이야기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고요. 음식을 될 수 있으면 같이 복용해보자는 얘기고 한방에서 관심 갖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당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몸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췌장의 기능을 포함한 비위장의 모든 기능들을 좀 올려줘서 그래서 그 대사를 좀 맞춰줬을 때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거니까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이 대사율이 높아지면 먹는 약으로 좀 전환을 시킬 수 있다거나 먹는 약의 수치를 좀 줄여가지고 좀 더 당뇨 후유증에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뇨약이 가지고 있는 몸의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혈의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한 한약제나 침치료나 이런 방식들이 내 기혈 상태를 올려서 당뇨를 좀 조절하면서도 후유증이 안 생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의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병용하셔서 이겨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병행치료의 장점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꼭 이렇게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훈 원장님, 또 앞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 운동요법도 당뇨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어떤 운동들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통화하신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식사 입맛이 좋으셔가지고 잘 드시잖아요. 네. 이게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적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아웃풋을 그만큼 하려면 결국에는 운동을 더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하시는데 요령껏 하셔야 되는데 저녁에 많이 드셔가지고 밤에 어떻게 운동을 하실 겁니까? 저녁은 일단 줄이시고 아침에 뭐 많이 드시더라도 낮에 그만큼 활동을 더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대부분 유산소 운동을 당연히 추천을 하죠. 근데 뭐 열심히 뛰세요 이거보다는 빠르게 걸으시고 이왕이면 자전거 운동 같은 걸 동반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또 그럴 때 그 운동하는 요령이 있는데 무작정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식사를 거른 상태에서 운동한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등에 막 이렇게 땀이 축축하게 이렇게 등이 축축해질 정도, 막 땀이 좀 맺힐 정도 이 정도에서 이제 적당하게 조절하시는데 그 요령이 본인 심박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이제 심박수를 체크를 해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오버 트레이닝을 이제 방지하는 상태의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마냥 계속 해라 이건 아니고 내가 탈수 증상이나 또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운동을 멈추셔야 된다. 그 강박을 가지시고 꼭 이걸 내가 오늘 이걸 완수해야 돼.
그래야 내가 당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근력 운동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령을 막 열심히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연세를 고려하셔서 맨몸 운동이나 또는 이제 세라밴드 같은 이제 건강 밴드를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